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186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정말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현실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대구 성서동 외곽 30년 된 24평 아파트. 78살 노부부 두 분이 186만 원으로 한 달을 살고 계세요.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도 단 한 푼도 손 안 벌리시고요. 퇴직금 8천만 원은 아직까지 고스란히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영상 후반부에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고 계신지,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염 3가지 병을 달고 살면서 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지금 50대, 60대 보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채널이 오래오래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박성태 어르신, 올해 78살이세요. 그리고 아내 김순자 어르신, 올해 75이시고요. 두 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 거기서도 조금 외곽 쪽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지은 지 31년 됐어요. 엘리베이터는 있고요. 그렇게 낡진 않은데 그래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현관문 페인트가 살짝 벗겨졌고 거실 장판도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싱크대, 문짝 경첩이 조금 느슨해요. 근데 집안이 엄청 깔끔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리돼 있어요. 제가 두 분 댁 거실에 앉았는데요. 창밖으로 건너편 아파트 단지가 보이더라고요. 박성태 어르신이 창가 쪽 낡은 소파에 앉아 계셨고 김순자 어르신은 주방에서 숭늉을 끓이고 계셨어요. 일상 그대로였어요. 연출이 없었어요. 그냥 두 분이 매일 보내시는 아침의 풍경이었어요. 그게 더 진짜 같았어요. 박성태 어르신은 원래 대구 어느 중소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하셨어요. 입사하신 게 젊은 시절이셨는데 퇴직하실 때까지 딱 32년을 한 회사에서 다니셨대요. 요즘에는 20년도 드문 세상인데 32년 한 직장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박성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직장 옮기는 게 창피한 일이었어. 한 곳에서 버티는 게 사나이지. 이러던 시대야.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대의 근성이 느껴졌어요. 퇴직하신 게 벌써 15년 전이세요. 2010년이었는데 그때 받으신 퇴직금이 딱 8천만 원이었대요. 그 돈이 지금도 고스란히 있어요. 왜 그게 가능했는지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김순자 어르신은요, 결혼 전까지 잠깐 사무직으로 일하셨다가 큰아들 낳고 나서는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게 거의 45년 전이에요. 그때는 결혼하면 여자는 집으로 들어오는 게 당연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아주 짧으세요. 결혼 전 잠깐 납부하셨던 것만 인정되니까 받으시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딱 37만 원이에요. 남편 박성태 어르신이 받으시는 게 96만 원이고요. 거기다 두 분이 기초연금을 합산해서 53만 원 받으시니까 이걸 다 더하면 186만 원이에요. 이게 두 분이 매달 받으시는 수입 전부예요. 잠깐요. 기초연금 53만 원이라는 게 좀 낯선 분들 계실 거예요. 기초연금이 한 분이 받으면 최대 34만 원 정도인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 두 분 합산으로 최대 53만 원대가 나와요. 부부 가구는 각각 단독 수급 금액의 80%씩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성태 어르신이랑 김순자 어르신
두 분 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니까 합산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모르시는 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부부는 따로따로 단독 수급액만큼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286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사시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털어드릴게요. 두 분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예요. 제일 먼저 식비부터 가볼게요. 두 분이 한 달에 식비로 쓰시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딱 35만 원이에요. 이게 정말이냐고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한지 김순자 어르신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2번 성서동 근처 재래시장에 가세요. 대형마트는 거의 안 가신대요. 재래시장 가면 파, 마늘, 두부, 콩나물, 계란 이런 기본 반찬 재료들이 마트보다 눈에 띄게 싸거든요. 두부 한 모에 1,500원, 계란 한 판에 6,000원에서 7,000원 안쪽, 파 한 단에 2,0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이틀치 반찬 재료가 10,000원 선에서 거의 해결돼요. 장 보러 가실 때 목록을 미리 적어서 가신대요. 그게 습관이에요. 눈에 보인다고 집어드시는 법이 없다고요. 딱 필요한 것만, 딱 그만큼만요. 시장 아주머니들이랑도 다 구면이에요. 20년 넘게 같은 시장에서 장을 보셨으니까요. 단골이다 보니 조금 더 챙겨주실 때도 있대요. 이런 게 재래시장의 정이잖아요. 고기는요?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신대요. 삼겹살보다는 앞다리살이나 목살로 하세요. 그것도 시장 정육점에서 200g에 4,000원에서 4,500원 정도짜리로 사오신대요. 두 분이 드시기에 200g이면 충분하거든요. 많이 드실 수 있는 나이도 아니시고요. 생선은 고기보다 자주 드세요. 고등어 구이, 갈치조림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갈치 2토막에 3,000원, 고등어 한 마리에 3,000원에서 4,000원. 이게 한 끼 반찬이 되거든요. 생선이 고기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외식은요? 한 달에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자식들이 내려오거나 특별한 기념일이 있을 때만요. 두 분이 보통 동네 국밥집 가셔서 국밥 한 그릇씩 드세요. 대구 국밥이 7,000원에서 8,000원 하거든요. 두 분 합쳐서 15,000원 안팎이에요. 고급 음식점 같은 건 생각도 안 하신대요. 사실 맛도 국밥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억지로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당연한 삶의 방식이에요. 간식은요? 박성태 어르신이 믹스커피를 좋아하세요. 봉지 커피로 하루에 2잔 정도 드신대요. 편의점 커피나 카페 커피는 너무 비싸다고 안 가세요. 봉지 커피 하나가 200원도 안 하잖아요. 그게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순자 어르신은 과일을 조금 좋아하세요. 근데 제철 과일로만 드세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작은 거, 가을에는 사과, 겨울에는 귤. 비싼 과일은 안 사세요. 딸기는 요즘 한 팩에 5,000원도 안 하는 걸로만 고르신대요. 이 35만 원 식비 안에 간식까지 다 포함이에요. 두 분이 드시는 양도 젊을 때보다 많이 줄었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적게 드시게 되셨대요. 근데 적게 드신다고 영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김순자 어르신이 반찬을 정말 골고루 챙기세요. 국에 나물 반찬에 단백질 반찬 하나. 단순하지만 균형은 잡혀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좀 숙연해졌어요. 이분들이 가난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생 몸에 배어 있는 생활 방식인 거예요. 낭비라는 게 없어요. 있는 것 안에서 최선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과금이에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를 합쳐서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나올까요? 계절마다 다르긴 한데 연간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달에 약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예요.
여름에 에어컨 조금 틀면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겨울에 보일러 좀 돌리면 가스비가 올라가서 14만 원 넘는 달도 있대요. 근데 두 분이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덥게는 안 사신다고 했어요. 특히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추위 참는 건 절대 안 하신다고요. 노인들이 추위 참으면 혈압 올라가고 더 위험해. 그건 안 아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합리적이세요. 아파트 관리비는요? 24평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래요. 관리비 고지서에 엘리베이터 유지비, 경비원 비용, 청소비, 소방 점검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잖아요. 별도로 텔레비전 수신료는 지금 통합고지가 되니까 따로 내진 않으세요. 통신비는요? 박성태 어르신이 알뜰폰 쓰세요. 한 달에 14,000원짜리 요금제예요. 전화랑 문자 위주로만 쓰시거든요. 카카오톡은 하시는데 유튜브 같은 건 잘 안 보신대요. 데이터 많이 필요 없으세요. 김순자 어르신도 알뜰폰으로 11,000원짜리 요금제 쓰세요. 두 분 합쳐서 통신비가 딱 25,000원이에요. 인터넷은요? 아파트 인터넷이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서 따로 내지 않으세요. 이 부분도 절약이 되는 거예요. 공산품 생활용품 비용은요? 세제, 샴푸, 치약, 화장지, 주방 세제 이런 거 한 달에 평균 5만 원 안쪽이에요. 집 앞 작은 마트 세일할 때 미리 사놓으시거나 동네 다이소 이용하신대요. 고급 브랜드 같은 건 안 찾으세요. 기능만 하면 된다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김순자 어르신이 쓰시는 크림이 동네 약국에서 파는 3만 원짜리래요. 백화점 화장품은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용 비용도 있어요. 이 항목을 빠뜨리면 안 되죠. 박성태 어르신은 동네 이발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이발하세요. 15,000원이에요. 김순자 어르신은 두 달에 한 번 동네 미용실 가세요. 25,000원이에요. 한 달 평균으로 나누면 두 분 합쳐서 약 23,000원 정도예요. 경조사비가 은근히 무서운 항목이에요. 이 나이가 되면 특히 조문 다니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친척, 옛날 직장 동료, 동네 아는 분들. 한 달에 한 번도 없는 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달은 두세 번 있기도 해요.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약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잡으신대요. 조문이나 경조사비는 최소 5만 원, 가까운 분이면 10만 원. 이게 두 분이 정한 기준이에요. 결혼식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해도 서울이나 수도권이면 몸이 불편하셔서 못 가시는 경우가 더 많대요. 그러면 계좌 이체로 최소 금액 보내드리신다고요. 자, 이제 의료비예요. 오늘 영상에서 제일 관심 많으실 항목이에요. 두 분 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으시거든요. 박성태 어르신은 20년 전부터 당뇨 관리 중이시고요. 고지혈증도 함께 있으세요. 김순자 어르신은 고혈압에 무릎 관절염이 있으세요. 이렇게 보면 약값이며 병원비며 엄청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두 분이 한 달에 의료비로 쓰시는 금액이 얼마인지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합산해서 한 달에 약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두 분 다 동네 의원 단골이세요. 큰 대학병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서동 근처 내과 원장님이랑 15년 단골이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다 거기서 처방받으세요.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거든요. 게다가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으시면 진찰료도 아낄 수 있어요. 매달 병원 안 가셔도 되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요.
대학병원 가면 진찰료만 2만 원에서 3만 원이에요. 그리고 대기 시간도 길고 교통비도 들고 몸도 더 힘드시잖아요. 둘째로 대구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하거든요. 혈당 체크, 혈압 측정, 이런 기본 검진들은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 독감 예방주사도 매년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종합검진 비싸게 받으러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다 알고 계세요. 이걸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셋째로 김순자 어르신 무릎 관절염 치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요. 주사를 맞으시는데 그게 3개월에 한 번이고요. 건강보험 적용 받으시니까 본인 부담금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래요. 그리고 물리치료는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 무료로 하세요. 복지관이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냥 걸어서 가신대요. 그 걷는 것 자체도 운동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통계기관 자료 보면 70대 이상 노인 가구월 평균 의료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거든요. 두 분은 그 평균보다 오히려 적게 쓰시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절약이 된다는 게 딱 이 경우예요. 지금까지 나온 지출을 다 더해 볼게요. 식비 35만 원, 공과금 평균 9만 원, 관리비 11만 원, 통신비 2만 5천 원, 공산품 5만 원, 미용 2만 3천 원, 경조사비 평균 6만 원, 의료비 16만 원. 이걸 다 합치면 약 106만 8천 원에서 107만 원 정도예요. 수입이 186만 원이니까 한 달에 약 79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남는 셈이에요. 아, 그럼 80만 원이 남네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여유돈이 아니에요. 박성태 어르신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80만 원 안에서 한 달에 딱 30만 원씩 저축을 하신대요. 젊을 때부터 해온 습관이에요. 그리고 예비비 명목으로 20만 원 정도는 따로 떼어 놓으세요. 가전제품 갑자기 고장 나거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기거나 이런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러고 나면 실제로 자유롭게 쓰시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 안팎이에요. 30만 원이 여유돈이라고 하면 빡빡하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세요. 원래 이렇게 사셨거든요. 과소비 자체를 모르고 사셨으니까요. 없는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신다고 해요. 이제 자녀 이야기 해볼게요. 자녀가 셋인데 큰아들은 서울 강북 쪽에 살고요. 둘째 딸은 서울 강남 인근에, 막내딸은 경기도 수원에 살아요. 세 자녀 다 결혼해서 애들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자녀한테 단 한 번도 돈 달라는 말을 안 하셨대요. 15년 동안이요. 자녀들도 뭔가 드리려고 하면 사양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박성태 어르신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면 내가 눈치를 봐야지. 나는 눈치 보는 거 딱 질색이야. 내 성격에 그게 제일 힘들어. 그리고 자식들도 자기들 살기 빠듯해. 요즘 서울 물가가 얼마인데. 걔네들도 대출에 애들 학원비에 어렵게 사는 거 다 알아. 거기다 대고 내가 손을 벌리면 그게 부모야? 그게 짐 지우는 거지.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형편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고 거기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실. 자식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사랑이요. 김순자 어르신도 말씀 보태셨어요. 자식들이 명절에 내려오면 나는 오히려 용돈 조금씩 줘. 손주들 주는 거지.
그게 부모 체면이지. 얻어먹으러 온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 오면 받아가는 게 있어야지, 퍼줘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용돈이요, 손주들한테 각각 2만 원씩이래요. 손주가 셋이니까 6만 원이에요. 이게 경조사비 항목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많지 않지만 그 마음이 크잖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손주들한테 줄 돈을 챙겨두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철학이 참 단단해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이게 이분들한테는 노후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박성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연금을 32년 꼬박 냈지. 그게 지금 나를 먹여 살리고 있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어딘가 싶어. 젊을 때 성실히 낸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어. 이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 그냥 담담하셨어요. 과장이 없으셨어요. 그 담담함이 더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하신 분들이 노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두 분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32년 성실히 내신 보험료가 지금 매달 96만 원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국민연금이 없었다면 이 두 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지금 50대, 60대 보고 계신 분들 국민연금 납부 기간 최대한 늘려두세요. 임의 가입이라도 해두세요. 이게 진심이에요. 자, 이제 퇴직금 8천만 원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박성태 어르신이 퇴직하실 때 받으신 퇴직금이 8천만 원이었어요. 15년 전이에요. 보통 이 나이 어르신들 중에는 퇴직금을 자식 결혼 자금으로 다 써버리거나 이상한 투자했다가 날려버리거나 자영업 해보겠다고 했다가 다 잃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치킨집, 편의점, 국밥집. 그렇게 시작했다가 몇 년 만에 퇴직금 다 날리는 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박성태 어르신은 다르셨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딱 결심을 하셨대요. 이 돈 절대 건드리지 말자. 단 한 가지 원칙이에요. 처음에 이 8천만 원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전부 은행 예금으로 넣어두셨어요.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 예금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연 4%에서 5% 되는 상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자가 32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금리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2015년 넘어서면서 금리가 2%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자가 줄어드니까 고민을 하셨대요. 그때 아는 지인이 주식해보라고, 부동산 경매해보라고, 심지어 해외 채권 펀드 이런 것도 권유가 들어왔대요. 근데 박성태 어르신이 딱 잘라서 거절하셨어요.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안 한다. 잘 모르면서 덤비다 날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재테크야, 도박이지. 이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8천만 원은 은행 정기 예금에 있어요. 지금 금리로는 연 3% 초중반이니까 이자가 연 22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걸 매달로 나누면 약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이건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통장에 그냥 쌓아두신다고 해요. 이자로 이자를 불리는 방식이에요. 복리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별도 정기 적금으로 넣으세요. 12개월짜리 적금을 돌리세요. 만기가 되면 그 돈을 또 예금에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15년을 하셨으니까 추가로 모인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월 30만 원씩 180개월이면 원금만 5,400만 원이에요.
이자 더하면 대략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거기다 원래 예금 이자가 쌓인 것까지 합치면 지금 두 분의 금융 자산이 8천만 원에 이 추가 저축을 합쳐서 약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두 분은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안하다고 하세요. 왜냐고요? 아프면 어떡하나? 입원이라도 길게 하면 어떡하나? 요양이라도 가게 되면 어떡하나? 이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지키려고 하신대요. 맞아요. 노후에 제일 무서운 게 의료비거든요.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쓸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분들이 예금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바로 그 최후의 보루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분 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박성태 어르신은 당뇨 20년째예요. 공복 혈당이 120에서 140 사이를 오가신대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관리를 안 하면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당뇨 합병증이 눈에도 오고 신장에도 오고 발에도 오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혈당 체크를 하세요. 손가락에 침 찔러서 체크하는 기계, 가정용 혈당계 있잖아요.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어서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하신대요. 식이 조절도 하세요. 흰쌀밥을 20% 줄이고 현미를 섞어서 드신다고요. 처음에는 현미가 입에 안 맞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흰쌀밥만 먹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세요.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너무 힘드니까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하신대요. 고구마나 단호박 이런 걸 중간 간식으로 드시고요. 국수나 라면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당뇨가 20년이다 보니까 어떤 음식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세요. 시험 삼아 어떤 음식 먹어봤다가 혈당이 팍 올라간 적이 있으면 그 음식은 그 다음에 안 드세요.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고지혈증은 약으로 관리하시는데 이게 당뇨약이랑 같이 처방이 나오니까 따로 병원 갈 필요가 없대요. 한 번에 해결이 된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을 먹으니까 정상 범위 유지되고 있어요. 김순자 어르신 고혈압은요? 이미 8년째 약 드시고 있어요. 혈압이 최고 150에서 170 정도 나오시는데 약 드시면 130 초반으로 내려온대요. 이 정도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확 올라가서 두통이 심하게 온대요. 뒷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그래서 김순자 어르신이 제일 신경 쓰시는 게 스트레스 안 받는 거래요. 실천 방법이 재미있어요.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않으신대요. 경제 뉴스, 사건 사고 뉴스 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날씨 정도만 보시고 텔레비전 끄신대요. 이웃이랑 갈등도 절대 안 만드신다고요.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겨도 먼저 참고 넘어가신다고요. 화날 일이 있으면 그냥 산책 나가세요. 동네 한 바퀴 걷고 오면 풀린다고요. 이게 의외로 효과가 있대요. 무릎 관절염은요? 이게 일상생활에 제일 지장이 많으세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드시고요.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시큰거린대요. 앉았다 일어날 때도 아프시고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실 때는 무릎 보호대 차고 계시고요. 슬리퍼도 쿠션이 충분한 걸로 신으세요. 집에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도 욕실이랑 주방 바닥에 깔아두셨어요. 걷기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관절이 아프니까 길게는 못 걷고 짧게 자주 나가신대요.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하루에 두세 번. 이게 합치면 하루에 30분에서 50분 걷는 거예요.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무릎 근육이 유지되고 혈압에도 좋다고
의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근데 재미있는 게 두 분이 병원 이야기를 하실 때 불평이 없으세요. 불만도 없고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어때? 이런 마인드예요. 주변에 보면 같은 나이에 훨씬 더 심한 분들도 많은데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염이지만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게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 마음가짐이 진짜 건강 비결인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두 분이 노후에 진짜 필요하다고 깨달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박성태 어르신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했어. 젊을 때는. 근데 막상 이 나이 되어 살아보니까 돈은 필요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 그게 뭔지 여쭤봤더니요. 첫 번째로 건강이에요. 당연한 말 같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강은 좀 달라요. 완벽한 건강이 아니에요. 약을 먹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일상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건강이래요. 요양원 안 가고 자식한테 수발 안 받고 내 두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밥 차려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박성태 어르신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아파트에 나보다 나이 적은 분이 계셔. 70 초반인데 벌써 요양원 가셨어. 거기 보면 마음이 뜨끔해. 저분보다 내가 더 잘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몸 관리 잘해야지. 이 말씀 들으면서 건강 유지가 단순히 기분 좋으려는 게 아니라 노후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관계예요. 동네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 삶의 질을 정말 크게 좌우한대요. 박성태 어르신은 주 2회씩 동네 경로당에 가세요. 거기서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그냥 앉아서 옛날 얘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거 하신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여쭤봤더니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굳어. 사람이랑 이야기해야 살아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경로당에서 점심을 주거든. 2,000원에. 이러시더라고요. 2,000원에 점심 해결되는 것도 작은 절약이에요. 김순자 어르신은요? 같은 동 아주머니들이랑 주 1회씩 복지관 프로그램 같이 가세요.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가벼운 체조도 하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요. 이게 큰 낙이라고 하세요. 거기 가는 날이 제일 기분 좋으신 날이래요. 자식들이 서울에 있어서 보고 싶을 때 못 보잖아요. 그러면 외로워야 하는 게 맞는데 나는 별로 안 외로워. 여기 친구들 있으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웃고 이게 낙이야. 이 말씀이 진짜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관계가 노후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래요. 이 말씀하실 때 박성태 어르신이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이러셨어요. 나보다 아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싶을 때가 있어. 솔직히 그게 제일 무서워. 돈이 없을 때보다 그게 더 무서워. 이 말씀이 진짜 가슴에 꽂혔어요. 김순자 어르신도 옆에서 조용히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오래 살아야지. 그러려면 싸우지 말고. 이러셨어요. 두 분이 24평 작은 집에서 24시간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딪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싸우지 않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박성태 어르신이 이러시더라고요. 싸워도 금방 풀려. 이 나이에 오래 싸우면 피곤해. 그냥 내가 지는 거야. 그게 빨라. 이 말씀에 김순자 어르신이 그 말 처음 들어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노후에 필요한 게 꼭 돈만이 아니라는 걸
이분들이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최소한의 생활비가 있어야 저렇게 여유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그 돈이 꼭 엄청 많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186만 원도 잘 쓰면 두 사람이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집을 나오면서 제가 뒤돌아봤어요. 낡은 현관문, 오래된 계단 손잡이, 복도에 놓인 작은 화분들. 근데 그게 어쩐지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30년 넘게 사셨고, 자녀들 키우셨고, 이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곳이잖아요. 그 공간이 집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삶이 담겨 있냐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으신 분 댓글로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박성태, 김순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186만 원, 24평, 30년 된 아파트. 그 안에 있는 건 가난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노후가 무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납부 기간 늘리고 조금씩 저축하고 잘 모르는 투자는 손대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 하나씩 줄여가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통장 하나 열고 매달 딱 5만 원이라도 노후 전용으로 넣어두세요.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법적으로 더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가져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